때로는 단 한 발의 총알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912년 10월의 어느 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유세 도중 한 총격범에게 가슴을 맞았습니다. 총알은 그의 주머니에 있던 안경집과 연설문 뭉치에 맞고 속도가 줄어들어 기적적으로 심장 바로 앞에서 멈췄죠. 루즈벨트는 병원 치료를 권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피를 흘리며 무려 84분간 열정적으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전역의 영웅이 되었죠. 비록 선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하나로 인해 그의 이름은 미국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죠.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 상황도 어쩌면 총알 한 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재선을 노리고 있던 트럼프는 미국 내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세 도중 트럼프를 향해 발사된 총알 한 발이 그의 귓볼을 스치며 지나갔죠. 총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갔더라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순간은 오히려 그를 단숨에 정치적 순교자이자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이 사건을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에 대한 공격이라 받아들였고, 여론은 빠르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막대한 경제력, 할리우드로 상징되는 문화와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미국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초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면모 이면에는 과연 살만한 나라일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만연한 총기 문화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총을 소유하는 것이 일상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들은 총기 소지를 하나의 자유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위 사건처럼 언제나 피해 대가가 따르고 있고, 이는 비단 대통령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3년 한 해에만 656건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매 주말마다 어디선가는 총격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소식이 뉴스로 전해질 때마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총을 소지할 수 없어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에서도 총기 사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미국인들이 총기를 특별한 악으로 여기지 않는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와 개척자들이 들고 싸운 것이 총이었습니다. 총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개척시대 미국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헌법에까지 새겨졌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해 민간인의 무장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러한 총기의 역할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법이 미치지 못하는 황량한 개척지에서 총은 곧 생명줄이자 법 그 자체였으니까요. 1836년 미국 뉴저지에서 최초의 상업용 리볼버를 만든 사무엘 콜트는 콜트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총을 손에 쥐는 순간 귀족도 농부도 백인도 흑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같은 힘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죠. 그럼 잠시 한국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저녁,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을 찾았고,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저녁은 곧 한국 사회가 총기 안전지대라는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비극적 사건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아버지는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몇 달에 걸쳐 만든 15정의 사제 총기 중 하나였죠. 쇠구슬을 탄환으로 사용하는 이 조잡해 보이는 무기는 그러나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33세의 아들은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절박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10시 30분. 특공대가 출동하고 아파트 단지가 통제되는 사이 아버지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봉구 자택에서는 더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신호가 담긴 페트병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 15개가 다음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민 105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해체한 후에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이 자정 무렵 서초구에서 그를 긴급 체포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질 뻔했던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조수석과 뒷좌석, 트렁크 등 차량 곳곳에서 무려 11종의 사제 총기와 86발의 실탄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범행에 쓴 것 외에도 11자루에 이르는 총기를 직접 제작해 소지하고 있었죠. 사실 한국인들에게 총기 사건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총기 난사 사건이 보도되는 미국발 뉴스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죠. 한국은 총기 규제가 철저해서 안전하다는 말은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의 총기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0.01명으로 세계에서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미국의 4.31명과 비교하면 무려 430배나 안전한 셈이죠.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엄격한 안전관리 법규가 제정되어 있고 총기를 소지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허가 대상은 주로 엽총으로 제한되며 허가를 받더라도 총기와 실탄은 평소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죠.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다시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정신건강 진단을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까지 거쳐야 하니 누구나 쉽게 총을 손에 넣을 수 없도록 다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법적 규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당시 일제는 조선인의 무장봉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식민 통치를 시작함과 동시에 헌병경찰제와 무기 단속령을 시행했습니다. 총기는커녕 칼이나 창 따위 흉기도 한국인에게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심지어 농기구나 대형 망치 같은 도구까지 통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식민당국은 철저한 민간의 무장해제를 통해 한국인들의 무력 저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 했던 겁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은 해방 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총과 같은 무기는 국가의 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민간이 총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형성됐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량의 무기가 유입되고 국토 곳곳에 유기됐는데 전쟁 직후 혼란기에 흘러넘친 총기와 탄약을 회수하고 치안을 확립하는 일은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급선무였죠. 결국 정부는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12월에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민간인의 총기 및 폭발물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는 법률은 한국 총기 규제의 근간이 됐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총기 규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2년에 일어났던 우범군 순경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당시 경남 의령군의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우범군 순경이 술에 취해 자신의 권총과 탄약, 수류탄까지 탈취한 뒤 인근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룻밤새 최소 56명에서 62명에 이르는 무고한 주민이 사망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총기 난사로 기록됐죠. 이 충격적인 비극을 계기로 한국 경찰과 군의 총기 관리와 탄약 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관 개인이 휴대하는 던총의 탄알수를 줄이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보관하는 총기 역시 사용과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도 병사들의 총기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훈련용 실탄이나 수류탄 등의 불출, 반납 절차를 엄격히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엄격한 규제 덕분에 합법적 총기 소지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2000년 약 39만 정이던 민간 총기는 2016년 14만 정으로 65% 가까이 줄었고 2024년에는 약 11만 정입니다. 워싱턴 대학 보건지표 평가연구소의 알리 목다르 교수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과 같은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총기 폭력률을 자랑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최소한 총기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회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총기 위협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은밀한 불법 총기 유통과 제조 때문인데요. 특히 기술 발전과 인터넷 정보 공유로 인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차원 프린터로 플라스틱이나 폴리머 재질을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금속 부품이 없어도 발사 가능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3D 프린터 총기의 설계 도면과 제작 정보가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해외 웹사이트에는 총기 설계도가 공유되고 심지어 유튜브 등에는 각종 사제 총기 조립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영상들은 3D 프린터 없이도 철물점 재료만으로 총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모형 총기 부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 한 해 세관에 적발된 유사총기 밀반입 건수는 166건으로 불과 2년 전에 비해 약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죠. 반면 같은 기간 실제 금속 총기의 밀반입 적발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범죄 세력이 위장 수법을 이용해 부품 단위로 분해된 플라스틱 총기를 들여오고 있었음을 시사하죠. 세관 엑스레이 검색을 피하기 위해 총 몸통과 탄창, 방아쇠 등 부품을 따로따로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식입니다. 세관 당국은 이러한 수법을 잡아내기 위해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매년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등장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 송도 사례에서 보듯 정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총기 완제품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직접 총을 제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총기 완제품의 제조, 소지, 거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중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총기 설계 도면을 게시하거나 조립 방법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규정이 미흡합니다. 일례로 유튜브 등 플랫폼에 해외 이용자가 올린 총기 제작 영상은 우리 법망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국내 커뮤니티에 그런 자료를 올려도 현행법상 유해정보 유포 정도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 몇몇 사건에서 불법 총기 부품이나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적발되었으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번 송도 사건은 가슴 아프지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총기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교훈말이죠. 전통적인 총기 규제 시스템은 여전히 효과적이지만 사제 총기와 온라인 정보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고 우리에게는 이를 지켜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1970년대 성공적으로 민간무장을 해제했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라는 아니한 생각이 비극을 부릅니다. 송도의 총성이 이를 절실히 깨닫게 해줬죠. 총기 안전은 단순히 법과 제도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시민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한 나라로 남으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 주변에서 한국도 총기 소유를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며 철없이 떠든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결국 변화는 사소한 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